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선 가상 다자 대결의 결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37.4,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29.3,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바뀝니다. 8.1%포인트. 뒤를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7%, 심상정 후보 4.2%, 김동연 후보 1%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사 일시는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밖으로 나왔고요. 11월 초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의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층, 그 중에서도 최근에 사실은 약간 컨벤션 효과가 나면서 중도층 표심이 윤석열 그 후보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네. 그 층을 최대한 이제 떼낸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독자 승리하는 그런 기반으로 활용을 하되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라도 일부 가서 다자구도로 치러진다면 지난 대선처럼 그러니까 40%대 초반대의 득표율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의 계산인 것 같은데 그 계산에 지금 맞게끔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지금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악재들이 많이 불거진 상태에서 이제 중도층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그나마 이제 안철수 쪽이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표심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잘 판단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또 과대 해석을 해서 야 이거 뭐 끝까지 완주해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최근에 뭐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하니 내가 그 대안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과잉 기대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많이 이제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수치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는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워낙 박빙 구도다 보니 여야의 대선 후보 모두 안철수만 잡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이게 꽤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오차 범위 밖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상승 요인 반사이익이라고 그대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하락한 부분이 안철수 대표로 갔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특별한 이슈나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안철수 후보를 보수 진영의 후보로 보고 있고 이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그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본인에 관한 리스크도 있고 부인 관련된 리스크, 대표 리스크도 있잖아요. 요즘은 또 당내 갈등 문제. 본인이 실언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 빠진 지지율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내가 이러다 단일화하면 내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본인은 계속 이제 양쪽을 공격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 이 지지율이 계속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단일화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럼 누구로 단일화 할 거냐 문제.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기싸움하고 하다 보면 이제 과정에서 또 불만이나 아니면 충돌을 일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율을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지율도 올라가는 만큼 안 후보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러브콜을 보내면서 연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러브콜을 며칠 전에 좀 보냈고요. 여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총리 안철수, 아니면 종로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쪽에 안철수 의원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로로 나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일화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물론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가 단일화까지 가보겠다. 뭐 종로를 만약에 출마하려면 본인이 중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막판까지 계속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단일화 과정에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하루 이틀 앞두고 단일화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종로 출마하고 내가 그럼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안 후보 입장에서 지지율이 만약에 조금 더 오른다면 두 자주까지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본인이 포기하고 단일화를 포기하고 결국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그럴 가능성은 없고 단일화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지지율이 10%가 안 되고 계속 뭐 고만고만한 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때는 또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해서 승리의 가능성을 예측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다음 주 여론조사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되는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지금 후보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안철수계로 알려진 김민정 교수를 선대에 영입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가능성은 좀 유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근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을 겁니다. 단일화 없이도 뭐 독자 승리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이제 낙관했을 텐데 최근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그야말로 그 안철수 후보의 뭐 5 내지 6%의 그 지지율도 지금 아쉬워진 그런 국면인 거고. 그래서 뭐 단일화 논의는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DJP 연합 형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글쎄요 종로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뭐 배지 다는 거에 만족할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DJP 연합 형태로 해서 단일화를 이제 일단 뭐 여론조사 형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제 해서 단일화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패배한 이제 사람은 총리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통 정리를 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연일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요 이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며칠 안 된 얘기입니다. 26일에 얘기를 했고 이런 제안에 거절했죠. 누구의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 안철수 후보. 그리고 나서 송영길 대표는요. 김동연, 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응답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관심 없다 계속 일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저런 제안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방지하는 용도가 더 크다. 그런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도 그 정도는 이제 읽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뭐 하고 사실은 뭐 단일화 뭐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본인 뜻을 못 이룬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이 보수 진영하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단일화를 해서 뭔가 본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선회를 이제 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다시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대표 선수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당의 손짓에 이제 몸값이 치솟고 있는 안철수 후보인데 끝까지 과연 완주할 것인가? 향후 행보를 저희가 조금 살짝 짚어보면 저는 이제 끝까지 완주라는 표현을 단일화까지 포함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에 어디와 뭐 합당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대표는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 잠깐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색깔을 자꾸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 색깔을.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하고도 할 수 있어. 옛날에 우리랑 함께해서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면 지지하는 분들이 이분 뭐지?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물론 뭐 진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아니면 연합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더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마지막까지 안 뛰면 본인의 정치 인생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주하려고 할 거고요.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안철수 후보까지 쭉 짚어봤는데 사실은 요즘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한 상황이 가장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종훈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대위의 그림이 무난히 지는 선대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대표 리스크도 있고 가족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뭔가 좀 봉합을 좀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이 약간 좀 달라졌던데 아마 또다시 이제 그 2차 봉합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이건 뭐 사실은 무난히 지는 데를 넘어서서 확실히 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김종인 그 위원장이 자꾸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계속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필승 구도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면 개편 시기만 자꾸 이제 뒤로 늦추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면 개편을 하는 편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제 의견에 불과한 거니까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최준봉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